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MIT. 전 세계에서 모인 유능한 학생들이 강의를 듣던 와중 어떤 중국인 학생이 한국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며 일갈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학생의 논리에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나 싶던 그때 한 교수가 나서서 충격적인 연설을 시작하게 되고 이내 강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에 재학 중인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현재는 방산업체에 재직 중이신데요. 저는 미국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활약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묵묵히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인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 아무래도 MIT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이는 명문대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국 학생들의 허세와 알맹이 없는 말들은 특히나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자신들은 MIT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을 초토화시킬 무기를 개발할 거라는 둥, 현재의 중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방산기술을 능가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을 이어나갔죠. 그들은 마치 모든 학생들이 들으라는 듯 영어를 써가며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지만 막상 중국 학생들의 성적은 간신히 꼴찌만을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망상 속에 갇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런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애써 귀를 막아야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교수님이 공학적인 요소가 군사무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예시를 들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학생이 뜬금없이 손을 들더니 이내 황당한 발언을 하더군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공학 분야에 대한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군사무기에 대한 기술력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요즘의 최첨단 군사무기라는 것은 전부 공학의 발전으로 이뤄낸 산물이니까요. 아무래도 중국 대학교의 국제 순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공학 분야에서 미국과 1, 2등을 앞다투고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군사력 및 군사무기 순위 또한 미국과 더불어 1,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일순간 묘해졌어요. 일단 중국 대학교의 수준이 미국 대학교를 견줄 정도라는 것도 금시초문이었을 뿐더러 저희는 강의를 들으러 온 거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게 아니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교수님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교수님은 기도 안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역으로 질문을 건네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재직 중이지만 제 원래의 커리어와 관심 분야는 방산 쪽이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자하여 세계 질서를 지키고 있죠. 물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중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방비는 기술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2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어수선해졌습니다. 중국 학생은 선체로 굳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 또한 한국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국가는 맞지만 그래도 최첨단 군사무기를 제작하는 기술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뛰어나다는 건 너무 과장이 아니냐며 웅성댔죠. 그리고 이내 중국 학생은 분노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교수님, 비약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초면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병력수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한국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최첨단 무기만으로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중국 학생의 말을 반박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노린코 소총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총이고 중국산 군용 차량도 계속해서 수출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도 모르시는 건가요? 중국 학생의 다소 도발적인 발언에 학생들 모두는 매우 당황하며
중국인의 무례함에 학을 뗐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이었고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충격적인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네, 물론합니다. 중국의 노린코 소총은 미국의 M16 소총을 그대로 베낀 복제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한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군용 차량인 EQ2050은 미국의 군용 차량인 험비의 복제품으로 매우 유명하죠. 중국은 남이 기술을 전부 베꼈지만 일부 미국만의 고성능 기술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구현해내지 못했고, 따라서 중국산 모조품은 원조의 무기 성능에 한참 못 미치죠. 또한 당연히 이러한 허접한 복제품을 다른 선진국에서 구매해줄 리는 없으니 중국은 북한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짜 무기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저렴하게 수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미국 무기를 역조립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과연 중국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목을 축이더니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군요. 저도 이해합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차 한 대도 없던 나라로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할 능력은커녕 일반적인 자동차 한 대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나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군사무기 수출 강국이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나라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달성한 것이죠. 보세요. 중국은 남이 나라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모조품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약간의 마진만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어떤가요? 한국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 이들의 무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최첨단 무기들은 엄청난 마진을 거두며 전 세계의 외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한 군사적 자립화는 매우 특별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군사력 증강의 여러 눈치를 봐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을 뿐더러 미국의 지원은 오히려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독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여러 동맹을 맺었음에도 이러한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숱한 군사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특유의 외교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던 기술을 점점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결국 한국은 M16이라는 미국 소총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K2 소총으로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독자적인 방산 기술에 대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M16을 카피해서 모조품이나 만들어내는 한심스러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자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던 학생들은 일동 조용해졌습니다. 방산 기술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던 저조차도 그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묵념을 할 뿐이었죠. 사실 방산업체에서 활약 중이신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국방력과 방산 기술을 무척이나 고평가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며 그래봤자 한국은 국가 규모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단정 지었거든요. 저는 편견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인정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모두가 교수님의 주장에 수긍을 했지만 오직 중국 학생만은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다 못해 눈에 눈물까지 고인 채로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파적인 강의를 해도 됩니까? 중국이 늘 모조품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GJ-21이라는 무인 전투 항공기를 개발해냈고 J-31이라는 최신형 전투기까지 개발해냈거든요. 이러한 최첨단 군사무기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뛰어난 기술력이 없다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저 고물무기만 만들어 수출할 뿐이지 이런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 능력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중국인의 이성을 잃은 발언에 모든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모습에 다들 야유를 보냈죠. 하지만 교수님은 역시나 매우 침착하셨어요. 그는 이번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학생들의 야유를 저지하셨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 안 그래도 내 뒤를 이을 젊고 똑똑한 후임자가 나타난다면 미련 없이 내 자리를 물려줄 겁니다. 내가 방산연구원의 자리를 물려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방금 중국이 최신 전투기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해냈다고 했나요? 중국의 GJ-21 무인 전투기는 미국의 X-47B 무인 전투 항공기를 그대로 역설계한 뒤 베껴서 만들었을 뿐더러 J-31 전투기 또한 미국의 F-35 전투기를 베껴서 만들었죠. 학생은 도대체 중국이 어떤 최신 전투기를 개발해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미국 전투기의 외형적 설계와 무기와 시스템이 동일할 뿐더러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그대로 베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중국은 베끼는 것 밖에는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학생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낸 모조품은 검증이라도 된 건가요?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테스트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중국이 만든 전투기는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따라하기 급급한 보여주기식 무기가 실전에서 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일부 엔진이나 무기체계는 미국을 따라할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 자체 개발 부품으로 대체했던데 이런 반쪽짜리 짝퉁은 절대로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에 중국 학생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었지만 역시나 중국인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는지 입만 뻐끔거렸죠. 그러자 교수님이 대신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학생은 한국이 어떠한 첨단 무기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냈고 이 전투기는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가 들어간 최첨단 무기입니다. 즉 서방 세계의 지원이 없더라도 오직 한국의 힘만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한국 무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아직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을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생산 속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폴란드와의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한 지 단 4개월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공급했죠. 이런 미친 속도가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의 역사는 짧지만 이들은 벌써부터 공정 과정을 최적화해 놓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똑똑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곧 4대 무기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고 또 미국과 견줄 정도의 강력한 방산 기술을 갖게 되리라는 건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과연 중국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자국 무기 하나 없는 밑빠진 독신세인 중국은 지금도 기술 개발은커녕 남의 것이나 베끼고 있으므로 실전 상황에서 절대로 한국과 같은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고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매우 객관적이었고 또 냉철한 분석이었거든요. 중국 학생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이를 갈며 교수님께 눈을 부라렸지만 교수님은 그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한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최후방국으로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전부 한국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끔 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등 여러 국가들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도와줬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이들도 한국처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러한 원조는 몇 배가 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처럼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했고 자립심을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전부 암울한 처지에 놓이거나 정권 자체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특별한 국가였던 것이고 어쩌면 한국은 딱히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도 그들만의 노력을 통해 군사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급성장을 이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점은 한국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냈음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이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는 한편, 저도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국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쓰고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훌륭한 나라가 미국의 최후방국이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